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이 영상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기술 없어도 맨땅으로 시작해서 월 900만 원 순수익 버는 법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어요. 왜 알려주냐고요? 이유는 너무 DM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도 해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68년생이시니까 정말 주부로서 충실하셨고 이후에는 자본금이 또 없으신데 다른 데 공장 나가서 월급 벌기에는 어려워하시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독서실 막 10시간씩 청소하고 이랬을 때 느낀 게 꼭 노동으로만 수익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부자가 되는 거 이꼴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노동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프린터 기사 하면서 거의 14시간 일하면서 받았던 돈은 월급으로 250만 원? 그리고 이것저것 빼면은 뭐 거의 생활비 하고 다 남는 거죠. 그래서 부업으로 주말에는 블로그 대행 뭐 하루에 3시간 그리고 평일에는 독서실 청소 하루에 2시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개월 하고 나니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회사에선 졸고 있고 도대체 너 뭐하냐?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핀잔 듣고 아 여기에서 더 지속하는 건 아니다. 답은 내가 없어도 돈 되는 부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 에어비앤비였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에어비앤비로 돈 벌고 있는 40대 주부 영상을 봤는데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다고? 솔직히 처음에는 안 믿었죠. 이게 가능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 투자금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그 당시 80만 원 들어가니까 뭐 한 500만 원? 그러면 순수익 진짜 못 벌어도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3개월 동안 알바해도 투자금 회수 금방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했어요. 이게 지금은 되게 엄청 쉽게 말하지만 그 돈도 너무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진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달 결과가 다행히도 월 80만 원, 그 다음이 100만 원, 120만 원 쭉쭉쭉 올라갔어요. 아 이게 진짜 현금 흐름이구나 싶었죠. 잠자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두 번째 숙소를 오픈하고 1년 후에 월 250만 원까지 달성했어요. 제 통장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원래 250만 원 정도 받던 프린터 기사였는데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부장님도 똑같이 250만 원에서 뭐 한 30만 원 더 받나? 저보다는 5년 이상은 일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 내가 5년 일해도 여기서 월에 30만 원 더 벌겠구나 해서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차피 이 안에선 한계가 있으니 외부에서 돈을 벌어보자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제 블로그 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블로그 글 써주는 걸로 한 5시간 정도 하면은 그 글 원고가 그때 뭐 2만 원 줬나 뭐 3만 원 줬나 근데 저 글을 잘 못 쓰니까 그것도 떼먹히고 그리고 주말에 말고 평일에는 독서실 또 청소를 갔어요. 제가 그걸 왜 했냐면 독서실 차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주 노가다 꾼으로 낮에는 프린터 기사하고 밤에는 독서실 청소 가서 사람들 응대하고 이런 걸로 한 3개월 지속하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알겠죠. 맨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일을 계속하니까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졸고 그리고 표정도 안 좋고 하니까 너 뭐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많다는데 나는 시간을 더 없애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선택한 게 내가 자면서도 돈 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 해서 유튜브로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발견한 게 40대 주부님이신데 자기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 찾다가 에어비앤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을 봤더니 와 막 대단해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어서 막 찾다가 에어비앤비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제가 처음에 투자금 에어비앤비로 안 하고 단기 임대로 월세를 50만 원짜리 보증금 500만 원짜리 투자금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때 부업을 하면은 그 죄악으로 척결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했고 아 이거 진짜 될까 하는데 그냥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못하겠어요. 왜냐면 집에서 자꾸 물건을 가져가 버리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서랍장 가져가고 뭐 옷걸이 가져가고 이러니까 나 이렇게 부업해보려고 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첫 달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첫 결실이었는데 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0만 원을 저는 노동으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보다 너무 더 소중한 거예요. 이유가 회사에 나는 여기에 그냥 앉아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 일해도 벌리고 있어, 돈이.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첫 호점으로 시작을 해서 2호점, 3호점까지 쭉쭉 늘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퇴근하면 숙소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잠자고. 근데 이 삶이 예전에 독서실 청소하고 블로그 대행으로 하는 삶보다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숙소를 한 3개까지는 늘려봤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그때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독서실 청소할 바에는 내 숙소 청소를 하자. 독서실 청소하면은 그 1시간당 10,000원 주나? 그때 뭐 시급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2만 원 벌 거를 저는 어차피 청소해야 되는 건데 60만 원 세 채 돌렸으니까 거의 이제 월급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200만 원 돈은 벌게 된 거예요. 뭐 성수기 비수기 따졌을 때. 근데 걔를 제가 한 몸이잖아요. 5개, 6개까지는 못 가는 거를 느낀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순수익으로 300만 원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300만 원까지 가겠다 하면 조금 내 노동 넣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500만 원까지 갈 때는 뭐가 또 이제 필요했냐면 청소를 제가 가니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청소를 사실은 엄마한테도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뭔지예요. 돈도 제가 청소비 3만 원 주면서 부리기가 너무 제가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청소를 위임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깨닫냐면 사실 저는 이런 노동의 중독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차를 타고 나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청소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그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서는 야식 먹겠죠. 힘드니까. 그래서 노가다 꾼의 이제 중독에 걸렸는데 한 유튜브에서 내가 쓰이는 그 노동의 시간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위하지 말라는 아주 임팩트 있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땀 흘리는 거에 굉장히 심취해서 이걸 확장을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청소하시는 이모님을 고용하게 됩니다. 각 숙소마다 고용을 했고 그랬을 때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좋은 분을 만나서 그 세 채 다 하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돈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 동일한 숙소들이 같이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자동화를 하고 또 응대가 매번 새벽에 체크인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제가 출근해서 일할 때 뭐 어떻게 하나요? 막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매뉴얼로 어떻게 했냐면 체크인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을 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내 책자를 아예 둬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CS 응대율이 거의 80%를 제가 했다면 쭉 내려가서 한 5%? 거의 소통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호키 매번 바꿔야 되거든요. 숙소에 새로운 게스트가 오니까 걔를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꾸는 게 한 회 한 20만 원 하는데 예전에 노동자의 마인드였다면 그 돈 너무 아까워. 매번 내가 바꿔야지 했다면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300만 원에 만족하지 않고 월천까지를 꿈꾸니까 한 번 세팅하고 금방 회수할 수 있다 하고 모든 숙소 스마트 도어락으로 바꾸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싹 줄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 도어락은 문 안 열려 하면 그냥 띠링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CS 응대하는 일도 완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작게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이렇게 들리면 월천까지 가겠는데 하면서 청소 위임, 스마트 도어락 그리고 안내 책자 해서 월 500까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에서 만난 남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맨날 주식창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기웃기웃 보면서 뭐 사나 봤더니 저는 되게 위험한 주식으로 단타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계속 주워 듣잖아요. 얘네만 들어갔다 나왔다로 한 억대를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그래서 미국 주식 뭘로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하신다면 짧은 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ETF 500이거든요. 그 한 주라도 시작해보는 걸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증권사는 토스앱. 걔네가 알림을 주면서 왕초보자 분들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예시는 저는 공간 사업만 했으니까 이 예시고, 제 동생도 이커머스로 월 3억 매출해서 연에 거의 20억에서 30억까지 하는 남동생을 두고 있어요. 근데 얘가 공간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에도 똑같아요. 제 동생은 이커머스로 소싱하는데 걔도 처음에 혼자 하다가 나중에 재택근무로 일 뿌리고 자동화를 해서 현재 월에 1,00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질은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숙소를 한 5, 6채까지 늘렸을 때 500만 원 순수익 달성했고 이제 1,000만 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또 뭘 했냐면, 이제는 공간 사업만 계속 해서 이거 될 일인가? 그래서 현금 흐름만 계속 돌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도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듣는 얘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주식하면 돼. 나 엔비디아로 얼마 벌었어. 테슬라로 얼마 벌었어. 이게 너무 이제 자격지심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또 뭘 했냐면, 여기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더 늘리면 되는 거 이해했어? 얘를 이제는 자산으로 만드는 걸 공부해보자 해서 재테크 스터디를 제가 만듭니다. 이때 사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데요. 저는 부업으로 모은 종잣돈으로 불려서 자산을 이뤄가는 거를 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반 자체가 그냥 아예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밑바탕으로 깔아서 월급 번 걸로 다시 다 투자 하면서 이걸로 그 당시에 1억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자기 연봉만큼 더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릴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5, 6채까지 오니까 좀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이게 계속 늘리려면 매출도 올라가니까 법인도 내야 되고 직원도 정식으로 뽑아야 되고 막 사업자도 간이해서 일반으로 가야겠는데 이거는 퇴사 안 하면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저는 완전 욕심쟁이여서 300만 원, 500만 원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일시적이고 진짜 영원히 일을 안 하려면 더 큰 부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이런 갈증이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참 우연찮게 저는 공간 사업을 하니까 제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찾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개팅 막 열고 모임 막 열 때였거든요. 이것도 현금으로 벌려고. 이때 제가 재테크 스터디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부업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분은 그냥 뭐 그런 거 좋네요. 근데 뭐 그 돈으로 뭐 하시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생활비 쓰고 뭐 저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비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분이 그건 그냥 월급 2개 세팅하신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주식 사고 팔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버세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100억 자산가까지 가고 지금 수익률이면 5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뭐 비웃었죠. 근데 저는 비웃진 않고 그냥 그렇군요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저점일 때 사고 고점에서 판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냥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죠. 근데 저는 이미 저희 엄마 아빠가 IMF 때 주식으로 싹 말아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요? 그거 완전 위험한 거잖아요. 조금 살짝 제가 여기에서 충돌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원칙만 있으면 괜찮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한번 뭔가 주식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다? 라는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도 좀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당연하죠. 원칙만 세우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원칙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싸게 살 타이밍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기회다. 첫 번째, 싸게 사라. 두 번째, 비싸게 팔 타이밍을 정해라.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뭐 예를 들면 10%, 20% 회사 전망이 바뀌었을 때는 팔아라. 왜냐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사기만 하고 팔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팔 타이밍을 확실하게 정하고 익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얘기했죠. 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도 아예 안 하던데요? 했더니 그거 국내 주식 하셔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주셔서, 한국 주식은 무조건 아는 회사, 진짜 대기업만 하는 것도 별로 추천 안 한다고 했고, 그냥 미국 주식,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미국을 투자해라 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부동산이랑 똑같네? 결국엔 저점 매수 해가지고 고점에 파는 거네? 라고 제 조금 마음이 살짝, 이때도 막 확 오픈되진 않았고 살짝 열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투자하기에는 시드가 작아. 현재 제가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번 돈을 조금씩 미국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소하게 ETF 좀 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드디어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부업이지만 제2의 월급이고 내가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면 되게 사실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이 투자로 재테크로 같이 병행을 하니까 좀 해소가 되면서 한 월 1,500까지는 이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재테크도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의 월천까지에는 그게 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에어비앤비 수익 중에 월 400만 원을 항상 다 재투자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200만 원은 미국 주식 투자, 100만 원은 생활비 쓰고 1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떨렸어요. 또 물리면 어떡하나,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 다시는 잃을 수 없어 했는데, 제가 그 돈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5천만 원 수익까지 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2년 전에 알바 3개 뛰면서 월 70만 원 벌고 몸 망가지기, 또 한국 시장에서 삼전에 물려서 뭐 나오니 많이 그것만 뚫어져라 보고 있던 제가 지금은요, 에어비앤비, 뭐 렌탈 스튜디오, 세미나시 그 외 수익으로 월 1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왔고, 걔를 미국 주식으로 또 불려서 지금은 현재 초역세권 10분으로 모텔 건물주가 됐습니다. 참 시작은 되게 별거 아닌 500에 50만 원 월세 단기 임대에서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현금 흐름 나오고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하면서 여기서 번 돈 다시 불리고 있고, 얘를 모아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뭐야 결국 너 돈 자랑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저렇게 시작해서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제 배경화면에 이 문구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왔는데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현금 흐름 작게 시작한 거 물론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멈춰있지 마시고 꼭 주식으로 한번 불려서 그 다음 넥스트까지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에서 월 1,000, 월 900만 원 달성까지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혹시 댓글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후속편으로도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의 월 1,000까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